일본이 아베 사제상 설치에 발끈하며 한국에 시비 걸기 시작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최근 한국자생식물원에 설치된 아베 신조 총리를 닮은 조각상에 문제를 걸기 시작했는데요. 마치 한일 관계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은 뉘앙스를 띠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소녀상 앞에 설치된 아베가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의 조각상이 사실이라면 외교관계에 굉장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말하는 논조만 봐도 일본이 한국보다 위에 있고 아래인 한국이 일본의 심리를 건드린다면 어떠한 조치도 자행하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본의 폭력적인 말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되겠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아베의 지지율이 최근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한국인인 우리가 일본의 아베 지지율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베는 그동안 자신의 정치적 지지율이 낮아질 때마다 한국과 외교 갈등을 만들어 자신의 정치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실제로도 지난 19년도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수출 무역 금지 등을 통해 아베에 대한 일본인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단순한 사람들이죠. 7월 말이 되면서 도쿄의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800명 이상씩 날마다 늘어나면서 아베 정부에 대한 일본인의 정치 지지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이에 아베는 또다시 잔머리를 굴린 듯합니다. 그러나 아베가 현재 이런 논조로 조각상에만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한국과의 갈등을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조각상을 만든 설치가는 한국이 아닌 자신에게 문제 제기를 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 논란을 직접 풀고 싶어하는 듯 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설치를 했는데도 말이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겠습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데 여기서 왜 일본이 갑자기 아베 사제상에 문제를 걸고 넘어갔는지 시청자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그들의 단기적인 목표는 아베 사제상을 철거하는 것이겠지만 이번 발언의 최종 목표는 아베 사제상과 더불어 앞에 있는 소녀상과 같이 묶어서 그 의미를 퇴색시켜버리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 아베 정부는 한국 민간단체가 세운 소녀상 설치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 왔는데요. 그 이유는 아베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혹은 위안부상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조각상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과거 일본의 만행을 알 수 있는 총체적인 상징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은 역사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엮어서 조각상을 없애고 싶었을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자라나는 일본 어린아이들에게 일제강점기 때의 자신들이 행했던 그런 더럽고도 잔혹한 행위를 가르쳐주기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없던 것마냥 치고 싶겠죠. 그래서 소녀상이 의미하는 10대 소녀의 아픔을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거리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세계 각국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뒤에서 로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의 위상이 요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전만큼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자신들의 노력이 현재 잘 안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아베 사제상을 먼저 건드리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소녀상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본은 최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러니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소녀상도 아니고 민간인이 세운 아베 사제상에 일본이 왜 저런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외교 문제를 삼는다고 표현하는지 이제야 의문이 풀리실 것입니다. 이에 더 이상 일본의 계략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 외교부도 발언을 했습니다. 외교부는 28일 아베 사제상을 설치한 데에 대해서는 외국 지도자를 예우하는 외교 관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화제거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일본 정부에 차가운 물을 부어버린 셈이죠. 그리고 아베 사제상 설치가 분이 자신에게 문제 제기를 하라며 일본에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본이 원하는 한국 정부 대 일본 정부의 외교 갈등을 다룬 그림이 아니라 한 조각사와 일본 외교부의 대결 구도가 돼버린 것입니다. 또한 우리 외교 당국자는 정부가 민간 사유지 조형물에 대해 조치할 방법이 있는지와 관련해 군해법 규정을 따져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일본 정부의 외교 논리 자체를 부정해버렸습니다. 이 같은 아베 사제상을 만든 한 조각사의 발언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의 발언에 대해 일본인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상대국 정상에 대한 명확한 모욕은 그 나라에 대한 모욕과 다름없는 내용이야.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들은 모두 자금을 거두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야 해. 태국,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대만이 있으니 지금 당장 옮겨. 한국과는 문화와 관광 정도까지만 관계를 제한시키고 이 같은 일본의 대단한 결단을 하는 것이 지금 일본 정부에게 필요해. 수교를 끊고 한국에게 들이대면 걔네들은 스스로 자각할걸? 일본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무릎 꿇고 있는 아베 총리 조각상을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은 매우 화났고 한국보다 어른으로서 어른의 대응을 한국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요. 이러한 일본 반응만 봐도 이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추천 많은 순으로 일본 댓글을 추려서 정리해봤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역사인식을 하지 못하고 일본이 한국보다 위에 있다,
그러니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반응이 너무 많았습니다. 소녀상의 굳게 주먹진 두 손은 진정한 사과 없는 일본에 대한 분노와 저항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현재 일본 국민들에게는 일본의 지위를 낮추기 위한 아랫사람들이나 하는 한국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일본 국민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더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본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아베 총리 지지는 안 해도 이대로 소녀상을 방치할 생각이라면 아베를 지지해서라도 일본의 입장을 보여주는 등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 우선 민간 차원에서 대항하고 행동을 일으키도록 해야 돼. 또한 일본은행은 한국 기업에 대한 경제 제한 조치를 단행해야 해. 일단 아베 사제상과 소녀상을 빨리 철거하게 만들어 세계 사람들에게 이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돼. 일본 정부도 단호하게 철거까지만은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 일본은 한국과 빨리 단교해야 해. 난 아베 정부를 지지해. 그러니 이같이 일본 정부의 강경 대응을 바래. 이처럼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소녀상에 대해 굉장히 예민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진 일본 구구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는 소녀상의 말뚝을 박는 행위로 한국 재판소에 넘겨졌지만 불출석을 일관하며 현재 7년 동안 법적 공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박 부장판사는 지금 이게 행정처에서도 송달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국제형사사법공조회신서가 도착했는데 일본과의 범죄인 인도 협약 때문에 일본 정부의 협조를 받아 함으로 함부로 재판을 재개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같이 소녀상이 했던 것처럼 아베 사제상에 일본 민간인이 와서 철거를 무단으로 진행한다면 또다시 법적 공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법조계는 굉장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일본은 지난 2018년도에는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고 한국 법무부는 별도로 적극 요청한 바 있는데 일본 측 공식 입장은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일본 법조계가 동의한 것처럼 보이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G7에 들어갈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이 그동안 했던 발언이 앞으로의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시가 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은 소녀상을 문제 삼고 서울 중심가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 재설치를 거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사관 장소 이전을 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대사관을 짓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자리에 소녀상이 더 설치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치해 두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일본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주한미군 사령부 부지 근처로 이전해야 한다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을 묶어서 예로 들면서 미일 동맹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새 미국 대사관 옆에 짓는 게 좋겠다는 농담 같지도 않은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옆에 일본 대사관을 지으면 소녀상 문제도 미국과 결부되기 때문에 한국이 민간 차원에서도 함부로 설치를 못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롱하듯이 이 같은 일을 진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2018년도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옛 일본 대사관과 부산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며 그의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분명히 이번에도 이 같은 모든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현재 스가 일본 대변인이 입 밖으로 이 같은 발언을 내꺼낸 것은 현재 일본 국민에게 격렬한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아베는 한 단계 더 진행하고 싶을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일본의 전쟁 범죄를 부정하는 국내외 학자들을 유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홍보를 자행시켰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유명 로비 업체 등과 거액의 로비 계약을 맺는 뒷거래를 하며 일본 정부의 어두운 면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결속할 수 있는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 등 각계각층을 상대로 일본 위안부 관련 로비 활동을 집요하게 벌여오는 등 그들의 의도 및 전략을 비밀리에 행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일본은 일본입니다. 또한 아시아 정책 연구자인 A 원장은 일본 정부의 의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로비를 진행한다면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왜곡된 역사를 다음 세대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굉장히 위험한 역사인식을 일본 정부가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워싱턴에서 왜곡된 역사로 받아들여진다면 이 같은 주장이 자국인 일본 내에서도 곧 정당화된다고 믿고 있다고 미국 연구자는 뉴스 기사를 통해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위안부 문제 등 전쟁 범죄를 지우기 위한 일본 정부의 로비는 현재에도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처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본이 비밀리에 로비를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일본 위안부 관련 로비를 시작한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로비 활동 내역을 전수 데이터로 정리해봤는데요. 그 결과 모두 3,537건의 미국 인사 접촉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언론사 중에서는 워싱턴 포스트가 18번으로 가장 많은 로비를 받으며 일본 중심의 위안부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미국 의회 전문지인 더힐이 9번, 방송사 ABC 채널이 6번, 월스트리트 저널, 뉴스타임즈가 각각 5번 등이 일본과 뒷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이 벌어질 정도로 일본 정부는 엄청나게 로비해 소름이 돋칩니다. 이러한 한국을 무시하는 일본 정부와 민간단체의 행위에 앞서 한국 국민이 불매운동으로서 일본 제품에 대해 뜨거운 맛을 다시 보여줘야 한다.
된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한 한 줄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도 한 줄 이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